자, 일단 지수함수라고 하는 건 뭐였었냐면요. 자, 우리가, 자, 요거는, 자, 일단은, 자, 지수에 대한 복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지수 함수 때문에 그랬고요. 자, 역함수가 하는 거 잠시 복습했었습니다. 역함수를 배운 이유는 뭐죠?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시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란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뜻은 뭐였냐면, 자, 이렇게 y는 ax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수함수가 되겠고요.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a는 양수이고요. 밑은 자, 뭐가 아니다? 1이 아니죠, 그죠? 자, 그 이유는 자, 여기는 x가 어디까지 확장됐기 때문에 실수까지 확장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때 책에 적은 게 있었습니다. 자, a가 양수이고 a가 1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양수이면서 뭐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두 구간으로 나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a가 0에서 1 사이 하고요. a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나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가 몇 종류가 나왔다? 두 종류가 나온 이유가 그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y는 12x 거듭제곱은 자, 밑이 10인 지수함수 맞죠? 예, 그런데 x의 열제곱은요, 이건 무슨 함수다? 다항함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x가 어디 있다? 지수에 있을 때가 무슨 함수다?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수함수 골라라 그러면 몇 번이 답이었죠? 1번. 자, 일단 1번. 자, 왜 밑이 얼마다?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은요? 3번. 자, 파이도 사실 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밑은 수. 자, 그 다음에 지수에 우리가 x가 있을 때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2번하고 4번은 우리가 다항함수가 되겠어요. 이건 다항함수도 사실은 아닙니다. 다항함수는 차수가 뭐다?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파이기 때문에 그냥 함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지수함수 그래프 그렸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뭐였다? 기하 즉수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게 함수가 되는 이유는요, x 하나 있고 y가 몇 개씩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함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그렸더니 우리가 그때 책을 복사해 드린 이유가 이거였죠. 이 그림이 그 책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넣기 너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올라가잖아, 맞습니까? 근데 지수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하 뭐다? 급수적으로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고,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뭐다? 지수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도 됐었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확대한 이유는 뭐였다? 자, 우리가 거듭제곱을 하면 절대 0은 되지는 않지만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선을 가진다? 예, 정근선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수함수는요, 자, 매끄러운 뭐가 된다? 곡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은 뭡니까?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 뭐죠? 자, 치역. 양의 실수. 그렇죠. 치역은 뭐냐면 그래프가 그려진 뭐다? 예, y 범위이기 때문에 이때 그래프가 x축 밑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양의 실수 전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가 됩니다. 자,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x 하나에 y 꼭 몇 개씩? 한 개씩 되는데요. 자, 근데 1대1 함수하고 비교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대응? 1대1 1대1 대응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공역하고 뭐다? 치역이 같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공역은 뭐가 된다? 실수 전체인데, 치역이 방금 뭐로 제한이 됩니까? 양의 실수 전체로 제한이 되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아니고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고요. 자, 1대1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무슨 함수? 역함수를 가질 조건이 뭐다? 1대1 대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만약 공역을 양의 실수로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수함수도 무슨 함수를 가지게 되냐면 역함수를 가진다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 별표 하나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거기 책 프린트하는데 다 있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정근선이라는 단어 우리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근선이 있는 그래프 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하에서 배웠던 무슨 함수? 예, 분수함수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탄젠트 함수를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예,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종이 그려요, 안 그려요? 안 그리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슨 형? 개형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대충 그림 모양을 뭐라 부른다? 개형이라 불러요. 이 부분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2x 그래프하고 y는 2분의 1x의 그래프. 자, 무슨 관계였습니까? 수업 들었거나 강의, 그러니까 영상 보셨으면 딱 기억하셔야 되죠? Y축 대칭. 예, 요거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입니다. 이유는요, 자, 2분의 1 자체가 2의 마이너스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고치시면 2의 뭐다? 마이너스 x 거듭제곱이 되는데, 자, y는 그대로예요. 자, 근데 뭐는 반대다? x의 부호가 뭐다? 반대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축 대칭이냐면 y축 대칭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하면요, 2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큰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보다 더 작다? 1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뭐냐면 1보다 큰 수를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죠. 그래서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점점 뭐하다? 작아져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1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증가. 자, 증가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수학에서는 방향이 두 방향이에요. 무슨 축 방향과 x축 방향과 y축 방향인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를 그린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은 x는 항상 무슨 상태다? 증가 상태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가는 것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계속 올라가는 것은 무슨 함수라 부른다? 증가함수라 부르고, 밑으로 내려오는 건 뭐라 부른다? 감소함수라 불러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뭐가 된다?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1보다 작으면 뭐가 된다?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요거 그리라고 하면 요거하고요, 요거는 무슨 관계다? 역시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고요. 안 그리더라.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 자, A가 0에서 1 사이면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가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책에는 없지만 문제집에 많은 지수 부등식이라든가 지수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3의 제곱이 크냐 3의 4제곱이 크냐, 뭐가 클까요? 4제곱. 요게 크거든요. 자, 그 이유는 왜냐면, 자, 밑이 일단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x가 2인 상태고, 요거는 뭐 x가 4인 상태거든. 그래서 증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x가 크면 뭐도 역시 크다? 함수값도 뭐하다? 크다는 거거든요. 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것이 뭐하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되는 거고요. 이게 감소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3분의 1의 제곱하고 3분의 1의 4제곱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밑이 1보다 작죠? 그럼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야. 그래서 감소함수란 말은 x가 커지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함수값은 뭐하다? 더 작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지수가 크면 오히려 더 작아진다라고 해서 이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쓰는 것이 뭐다? 부등식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체크한 게 있습니다. A가 1보다 크면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 증가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는 것을 그냥 무슨 함수다? 간단하게 줄여서 감소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X는 항상 무슨 상태다? 증가 상태입니다. 왼쪽에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점근선이 무슨 축이다? X축이야. 근데 X축에다가 적어야 돼요. 자,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직선의 방정식으로는 y는 0. 자, 왜? 나중에 이것도 평행이동을 시킬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평행이동을 시키면 점근선은 그럼 뭐가 되냐면 무슨 축하고 평행하다? X축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위아래로만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복수관계 하나가 있죠? 자,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 그리는 순서. 자, 첫 번째 뭘 찾아라? 그죠? 일단 점근선 찾기입니다. 자, 두 번째 뭘 찾아요? Y죠. 그죠? 보통 Y 절편을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결정하시면 되냐면 모양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 모양은 뭐가 되냐면, 아까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감소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 저번에 복습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무슨 이동시킨다? 평행 이동시키죠. 그래서 딱 적어놔야 될 게, 자, 이게 무슨 형이다? 자, 우리가 함수에서 늘 말했던 표준형의 그래프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딱 기억하셔야 되죠. 자, 기본 그래프는 뭡니까? y는 뭐다? 2의 x거듭 제곱. 맞나요? 자, 어떻게 평행 이동했습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부호반대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래서 그리는 순서가 자, 제일 처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점근선이 위로 옮겨졌어요. 얼마만큼 옮겨졌다? 1만큼. 그래서 점근선이 이렇게 바뀌는 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뭘 찾아야 된다? y 절편. 자, y 절편은 얼마입니까? 얘도 0 넣어봐. 0 넣으면 2의 1 거듭제곱 다 1이거든요. 얼마다?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다?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자, 밑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네요.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수함수 그래프는 그리기가 참 쉬워요. 알겠지? 이렇게 그리시는 것이 제 결론이었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그러면 기본 그래프는 뭐다? y는 뭐다? 3의 x 거듭제곱이 되고요. 어떻게 평행 이동했습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역시 기본 그래프가 y는 2분의 1의 x 거듭제곱인데 무슨 함수? 감소 함수. 그래서 요거 이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근데 요거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별표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를 배우셨을 때도 시험에 나왔던 게 뭐죠? 정의역이 제한이 될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 푸는 순서가 어떻게 됐죠?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라. 맞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근데 정의역이 제한이 됐어요.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다? 1 사이로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래프에서 이렇게 딱 잘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분명히 어디에서 1에서 최대를 가지게 되고요.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뭘 가진다? 최소를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F1이 무슨 값이다? 자, 최대 맞나요? 자, 최소값은 얼마다? F-1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번에 강의 찍혀 있으니까 다시 복습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스크 벗고 또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2학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이 나네. 네,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누가 몇 학년 하는지 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래프로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지수함수였어요. 뭐 별다른 건 없었고요. 대신에 우리가 문제집은 좀 풀었었죠. 그죠? 그래서 문제집에 있는 거 좀 하시면 되겠고. 근데 확실히 그 뒤에 슬라이드 만들다 보니까 중단원, 대단원 익힘책은 조금 어렵더라. 그래서 그거 다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그 함수가 무엇일까 한번 볼게요. 그럼 로그 함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자, 머릿속에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y는 뭐다? fx가 뭐다? 함수인데, 이 fx의 이름이 뭘 결정한다? 함수의 이름을 결정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로그 함수는 뭘까요? 자, 지수 부분에 x가 있는 것이 지수 함수였다고 하면, 로그 함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진수에 뭐가 있다? x가 있으면 바로 로그 함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로그 함수 설명인데 왜 지수 함수가 나왔냐면,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것은 지수를 뭐다?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다? 로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해당하는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x 값이 주어진 게 아니고 무슨 값이 주어진 거다? y 값이 주어져 있을 때 x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는 x가 정해지면 y도 정해지지만, y가 정해지면 뭐도 정해진다? x도 정해지기 때문에 각각의 값을 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수 함수는 아까 무슨 함수라고요? 1대1 함수지요. 그래서 y 하나에 꼭 x 한 개씩 대응되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거꾸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요 2에 대응되는 건 뭐다? 2는 2의 x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x는 얼마다? 1이 나오는 거죠. 자,
자, 4에 대응되는 값은 얼마일까요?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뭐다? 바로 여기는 얼마다?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3에 대응되는 값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3은 뭐다? 2의 x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그래 배운 게 뭐였다? 로그였죠. 로그 어떻게 구합니까? x는 로그 2의 얼마다? 3으로 나타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그는 무슨 수다? 실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 들어갑니까? 로그 2의 3 여기 뭐 들어간다? 2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지수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자 1대 함수라고 설명했지만 아까 부연 설명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만약에 공역을 뭐로 제한을 하게 된다면 양의 실수 전체로 제한을 한다면 자 그럼 보세요. 요거 밑줄 긋고요. 그럼 얘가 무슨 역이 되는 거다? 공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지수함수는 1대 함수지만 제한을 해서 정의역은 우리가 뭐다? 실수 전체 집합이고 공역을 양의 실수 전체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얘는 무슨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이 되고 그래서 무슨 함수를 가지게 돼 있다? 역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y는 ax. 자 그럼 역함수 구하는 순서 1단계 역할 바꾸기. 그럼 이거 어떻게? x에 대해서 나타내야겠죠. 로그 뭐다? a의 뭐다? y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양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함수에서 y 공역은 y 정의역은 뭐다? x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쳐진 것이 무슨 함수가 되냐면 로그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수와 로그의 관계를 배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도 조건이 있겠네요. 무슨 조건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잡았을 때 무슨 조건이 있었냐면 A가 0보다 크고 A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었죠? 그리고 X는 여기는 Y는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뭐다? 거듭제곱 0보다 뭐하다? 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함수는 바뀌잖아. 그죠? 당연히 여기는 X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고요. 여기는 양수이면서 뭐가 돼서는 안 된다? 1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로그 함수의 성질입니다. 그럼 결론. 로그 함수도 몇 종류다? 두 종류입니다. 네, 지수 함수가 몇 종류라서? 두 종류여서.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건 무슨 함수다?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수술하기나 볼게요. 자, y는 로그 5x. 자, 뭡니까? 밑이 얼마인 로그다? 5인 로그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로그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10의 x 그래프 한번 볼게요. 로그 2의 10의 x 거듭제곱. 자, 요거는 그러면 로그 성질이 어떤 게 있었죠? x가 이렇게 내려왔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럼 요거는 로그 함수 1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x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진수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로그 함수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수에 x가 있을 때 그것은 무슨 함수다? 로그 함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중 로그 함수를 모두 골라보래요. 교과서는 좀 쉽습니다. 자,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일단 1번 맞죠? 자, 그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2번은 그러면 몇 참수일까요? 1참. 1참수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뭐다? 이 개수라서 그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건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거는 역시 x가 어떻게 된다? 내려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얘도 몇 참수가 되냐면 1차 함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로그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로그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로그 함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x가 정해지면 뭐가 정해진다? y가 딱 정해지는 거 맞죠? 그리고 표는 어떻게 되냐면 자, x에다 대입을 해요. 근데 함수가 뭐냐면 y는 로그 2의 x 거듭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 복습해 볼게요. 자, x가 1입니다. 로그 2의 1 얼마다? 로그 값은 0. 자, 로그 2는요? 1. 로그 4는요? 4는 2의 제곱이죠. 그죠? 이건 얼마다?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8은 어떻게 될까요?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로그 2의 세제곱은 3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3 이렇게 돼요. 자, 2분의 1은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2의 마이너스 거듭제곱 얼마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4분의 1은요, 2의 뭐다? 마이너스 2 거듭제곱 얼마다? 마이너스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볼게요. 자, 무슨 함수일까요? 증가, 감소? 증가. 왜냐면 x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럼 y도 어떻게 된다?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증가함수인데 왜 증가함수가 되냐면 바로 역시 밑이 뭐보다 1보다 커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로그 함수도 함수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렇게 그릴 것 아니다? 아니다가 사실 결론이 돼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점을 모아놓은 게 그래프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 내가 그림을 잘랐구나. 자, 첫 번째는 일일이 그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일단은 뭐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지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래요. 자, 요거 딱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죠? 자, 뭐를 한번 그려봐라. 역함수를 그려봐라고 똑같은 거야. 왜냐면 수학 상에서 배웠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입니다. 0,1이죠. 이 점은 치수함수에서. 그러면 뭐로 바뀌겠어요? 1,0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지금 무슨 축하하고 안 만납니까? x축하고 안 만나죠. 맞죠? 그럼 역함수는 뭐하고 만나면 되겠어요? y축하고 만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실제로는 우리가 1번에서 그린 그래프하고 어떻다? 같다는 거죠. 근데 어느 게 좀 더 편하다는 거야? 2번이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1번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그냥 뭐로 할 거다? 2번으로 할 거다. 이게 바로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1, 2 그래프를 비교하지요. 비교하면 어떻다? 답은 같다. 같으면 그냥 무슨 함수로? 역함수 정의로 우리가 그릴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로그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그냥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렵진 않죠? 왜냐면 xy가 뭐다? 바뀌었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근데 다행인 거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행인 게 있냐면 우리가 지수함수도 보세요. 아까 이게 밑이 2보다 크니까 무슨 함수입니까? 증가함수죠. 그랬더니 로그도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밑이 우리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이번에는 요걸 한번 그려보라고 할 겁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볼게요. 자, 로그 3x 그래프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자, y는 3x 거듭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요거 역함수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역함수 그리면 여기에 y는 뭐다? x이기 때문에 아까 그렸던 거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약간 폭만 좀 달라질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통점은 거기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둘 다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그려졌으면 얘는 어떻게 그려진다? 분명히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도 증가, 얘도 뭐다? 증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얘 한번 볼게요. 자,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랍니다. 그럼 요 그래프는 실제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자, 2분의 1이니까.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요걸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되죠? y는 뭐다? x잖아.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0이고, 0,1이니까 얼마다? 1,0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반대로 접혀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가 되면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요점은 어디로 오겠어요? 요점. 마이너스 2,4죠. 그러면 어떻다? 4, 얼마다? 마이너스 1로 오는 거고 0,1은 어디로 가겠어? 1,0으로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통점이 있네.
이거 무슨 함수였죠? 감소. 감소함수. 그럼 얘도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야.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무슨 함수라고 배우시면 되냐면 감소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하고 로그는 역함수 관계이긴 하지만, 자, 그래프 모양은 뭐가 결정한다? 밑의 크기가 결정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의 결론이에요. 우리 교과서 내용은 많이 배울 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 무슨 함수와 지수함수와 무슨 함수, 로그 함수가 이렇게 섞여 있죠. 맞나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1보다 크면 둘 다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고요. 0에서 1 사이면 둘 다 뭐다? 감소함수가 돼요. 자, 이거는 나중에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3의 4제곱하고요. 로그 2에 만약에 3의 5제곱을 비교를 해라. 이럴 수 있잖아. 맞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뭐를 봐? 밑을 봐요. 자, 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큰 거 맞나요? 그러면 뭐가 큰 것이? 진수가 큰 것이 더 크다. 왜냐하면 로그도 보세요. 증가함수니까 x가 크면 뭐도 크다. y 값도 뭐 할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중요한 이유는요. 함수를 보고 부등식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도 2차 부등식은요. 자, 뭐다? 2차 함수로 해석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즘 많이 졸리죠? 하나 끌까? 지금 나도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막 지금 힘들다. 이 마스크 너무 싸우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 보면 이거 로그 비교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함수로 이제 비교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로그 함수는요. 자, 거기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자, 역시 정의역은 이제 뭐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하나 적어두세요. 이건 무슨 조건이다? 자, 잘 아는 무슨 조건? 진수 조건. 자, 그 다음에 T역은 당연히 뭐다? 실수 전체입니다. 그리고 역시 무슨 함수다? 1대1. 1대1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뭘 제한하면 정의역을 제한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역시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큽니다. 자, X값이 증가, Y값도 증가합니다.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 증가함수. 자, 0에서 1 사이입니다. X가 증가하면 Y값은 뭐한다? 감소해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감소함수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프는 뭘 지난다? 1콤마 0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수가 이르면 항상 얼마다? 0이라고 배웠거든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정근선은 무슨 축이다? Y. 축이야. 그래서 얘는 뭐다? X는 0입니다. 그러면 지수하고 좀 반대네. 지수함수는 뭡니까? 위아래로 움직일 때 우리가 정근선이 위치가 변하지만 로그 함수는 어떻게 돼요? 옆으로 움직일 때 맞나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만 우리가 바로 정근선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정리하고 나면 로그 함수는 좀 쉬운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로그 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그 함수 그래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다가 뭐라고 또 적어야겠어요? 아까 지수함수 복수방하고 똑같죠? 자, 무슨 운영? 표준형 되겠습니다. 네. 자, y는 로그 2분의 1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시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점근선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y절편이나 x절편을 찾아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바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본 그래프가 뭐죠? 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보다 작죠? 1보다 작아요. 맞나요? 근데 사실은요, 왜 항상 1보다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1보다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얘 마이너스 어떻게 한다? 빼낼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요, 또 이렇게 막 대칭을 시켜야 돼서 좀 어려워. 그래서 그냥 밑은 놔두고 그냥 푸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죠? 부호반대 마이너스 1만큼 맞나요? 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역시 평행이동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함수는 좀 다릅니다. 자, 일단 점근선을 먼저 찾아야 되죠. 점근선이 뭡니까? 얘입니다. X축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만 바뀌어요. 그럼 점근선이 뭐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수 조건을 적어보면 어떻게 되죠? 진수 조건을 적어보면 진수는 뭐보단 커야 된다? 0보단 커야 되죠. 그래서 x가 뭐보단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요것만 정근선만 표시하시고요. 이런 우리가 정의역은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뭘 찾을까요? 절편 찾아야 되죠. 그럼 절편 중에 무슨 절편 찾을까? x절편 찾을까? y절편 찾을까? X절. 네, 이때는 x절편 찾는 게 낫습니다. 뭐 y절편 찾아도 상관은 없지만 맞나요? 그럼 x절편 한번 볼까요? 만약에 y절편 찾으려면 x에다가 그냥 뭐 넣으면 된다? 0 넣으면 되죠. 둘 다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y절편 주로 찾았었으니까.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자 0 대 2하면 얼마다? 1 빼기 1인데요. 여러분들 로그 2분의 1이 얼마입니까? 진수가 1이면 항상 0이거든요. 로그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y절편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x절편 굳이 한번 구해볼까? 그럼 구해볼게요. x절편 구하려고 하면 자 y에다가 뭐 넣으면 됩니까? 0 넣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로그 풀어주면 돼. 그럼 로그 2분의 1에 x 플러스 1이 얼마다?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 x 플러스 1은 뭐다? 2분의 1에 1 거듭제곱해서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x절편도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증가 감소? 감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순서는 똑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찾아라? 정근선 찾아라. 두 번째 절편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모양을 결정해라. 근데 모양은 뭐로 결정하냐면 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이 늘 같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너무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자, 문제 3번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여러분들도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좀 피곤하고 잠시 여러분들 찬바람 쐬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갔다 오는 동안 그거 내 세 번째는 출력 안 해드렸죠? 네. 그죠? 그거 로그하고 활용 부분 안 해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 출력 준비 좀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기본 그래프 뭡니까? y는 뭐다? 로그 3의 x 그래프 맞나요? 자, 어떻게 평행 이동했죠?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1만큼. 그럼 정근선 표시합시다. 정근선 뭡니까? x는 1 맞나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뭘 찾으셨어요? x절편, y절편 중에서 자, 이때는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x절편을 구하시는 게 낫습니다. 맞습니까? y에다 뭐 넣을까? y에다가 0 넣으셔야겠죠. 그죠? 네, 그러면 로그 3의 x-1 더하기 1이 뭐다? 0이기 때문에 자, 로그 3의 x-1은 뭐다?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진수는 3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래서 x는 자, 3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 3이고요. 마이너스 1 이항되면 1이기 때문에 3분의 4가 나옵니다. 그럼 3분의 4는 어떻게 되죠? 요쯤 있겠죠. 그죠? 아무튼 그리기가 좀 그렇네. 그러면서 무슨 함수다? 자, 3입니다. 증가 맞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는 그런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요까지 할까요? 그러면은 요거는 기본 그래프가 뭡니까? y는 로그 3분의 1x 그래프. 자, 어떻게 평행 이동했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라고 했으니까 점근선부터 보겠습니다. 점근선 얼마다? 점근선 마이너스 2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무슨 절편 구해야 되겠어요? 역시 네, 이때는 x절편 구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x에다 0 넣어버리면 로그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는 x절편. 자, 그러면 로그 3분의 1에 x 플러스 2 더하기 3은 얼마다? 0. 자, 그러면 로그 3분의 1에 x 플러스 2는 얼마다?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럼 x 플러스 2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3 세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거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x는 요거 계산하면 3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거듭제곱이라서 요거는 3의 뭐다? 세제곱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3의 세제곱 얼마죠? 27. 27. 그럼 27에서 뭘 빼면 된다? 2를 빼면 돼. 우와, 25나 되네. 자, 그러면은 x절편이 얼마다? 아무튼 25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y절편 구해도 되겠지만, 근데 이건 뭐다?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사함수. 감소함수죠. 그러면 감소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무슨 절편? y절편도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로그 3분의 1분의 2 더하기 얼마다? 3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굳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이 나가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뭐보다 훨씬 더 작냐면 1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요게 양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뭐를 그릴 수밖에 없다? 개형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개형을 그리는 이유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슨 값과 무슨 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형만 그려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지수함수 좀 복습하고 로그함수 들어오니까 거의 똑같죠, 그죠? 패턴이 맞나요?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